안녕하십니까.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하면 우리 손발도 꽁꽁 얼잖아요. 자연에서는 강물도 꽁꽁 얼니다. 우리 몸에도 꽁꽁 어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부위가 바로 어깨인데요. 영어로는 프로즌 숄더, 그러니까 얼음이 얼듯이 얼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한국말로도 똑같이 동결견, 얼음이 어는 어깨다 라고 표현을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십견이라고 흔히들 부르시는 유착성 경관절염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이 질환, 어떠한 질환이며 또 어떠한 치료를 해야 빨리 좋아질 수 있는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십견, 어떠한 질환인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십견이라고 부르냐면요, 주로 40세에서 60세 사이에 이유 없이 어깨의 질환,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이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십견이라고 부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한국말로 동결견, 그러니까 얼음이 어는 어깨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또 프로즌 숄더,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얼음이 어는 어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어깨 통증과 함께 어깨가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관절 범위 제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증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동결견 혹은 프로즌 숄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조직학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관절에 이 짜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있거든요. 이 관절 주머니가 염증 때문에 이렇게 두꺼워지고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도 같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유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어깨 주변 관절 주머니에 유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유착성 경관절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동결견은 우리 어깨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을 만드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2%나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우리 오십견 때문에 고통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고, 오랫동안 이완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질환은 특징이 뭐냐면 남자보다 여성분들의 발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약 1.5배가 높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분들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조금 약합니다. 집안에서 일도 해야 되고 육아를 해야 되고 팔을 써야 되는 일은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약한데 사용이 많다는 측면 하나고요. 여성은 또 폐경기 이후가 되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관절을 보호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깨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오십견이 더 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깨가 아프면 다 우리 오십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질환과 좀 감별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일단 목 디스크랑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 그리고 오십견 모두 어깨에 통증이 있고, 이게 심하면 팔저림이 유발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요, 오십견은 팔이 잘 안 움직여져요. 어깨 통증과 함께 잘 안 움직여지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증상은 비슷한데 팔은 다 움직여집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에 생기는 또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회전근개 파열.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도 똑같이 어깨가 아프고 팔이 잘 안 움직여지는 이런 증상이 똑같거든요. 하지만 오십견과 우리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는 뭐냐면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나 혼자서도 못 움직이고 남이 잡아서 움직여도 안 움직여집니다. 이 어깨가 굳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경우는 굳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기능을 못해서 나 혼자서는 못 움직이는데 남이 잡아서 움직이면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수동 운동에서도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점이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십견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 환자분들 늘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원인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십견 대다수는 특발성입니다. 특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유 없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화의 과정에서 어깨의 관절을 윤활하는 거, 그런 기능은 떨어지고 염증성 반응은 증가하기 때문에 관절 주머니가 두꺼워지면서 발생하는 이유 없이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이 오십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이 오십견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다쳤다든지 삐끗하다든지 이러한 상황이나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건염과 같은 어깨 질환이 있는데, 이게 염증 반응이 점점 이제 관절 안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절낭이 쪼그라들면서 유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오십견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깨 관절 질환에 의해서도 2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당뇨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대사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전신 대사뿐만 아니라 관절 대사에도 문제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오십견이 또 2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십견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환인가 하면은요, 우리 예를 들면 관절 어디를 삐끗했다 하면 이게 염좌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다 낫습니다. 하지만 이 오십견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런 질환이에요. 한 2년까지도 증상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증상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전 단계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기간은 전 단계라고 하는데 어깨가 이제 조금씩 아파지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점차적으로 굳어지는 유착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통증도 늘고 굳어지는 것도 점점 경직이 심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서는 섬유화 단계라고 해가지고 관절은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직이 더 심해지고 대신에 통증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15개월에서 24개월까지 2년까지는 해소 단계, 완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증과 유착이 점차적으로 다 풀려가서 이제 다 완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10% 환자에서는 관절 운동 범위가 조금 제한이 남아요. 이렇게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십견 어떻게 치료하느냐, 기존에 있던 치료 방법을 보면은요, 우리 한방에서는 당연히 침 치료하고 염증 줄여주는 약침 놓고 봉침 놓고 물리치료하고 핫팩 붙여두고 혹은 이제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관절의 윤활이나 기능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회복력을 키워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양방에서는 여러 가지 뭐 먹는 약이라든지 아니 물리치료요법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체외 충격파를 쏴가지고 굳어진 관절을 풀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수압 팽창술이라고 해가지고 주사기로 물 같은 거를 요 굳어진 관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리식염수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굳어져 있던 관절에다가 팽창을 시켜가지고 굳어진 거를 풀어주는 방법, 이렇게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주사제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는데요. DNA 주사나 뭐 프롤로테라피, 콜라겐 주사, 여러 가지 주사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어깨 관절에서는 주변에 회전근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줄들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섞인 주사를 놓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염증 반응이 줄어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회전근개 힘줄들이 더 약해져서 어깨가 나중에는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음파 유도화 도침술이거든요. 초음파 유도화 도침술은 부작용도 적고 또 효용성은 높은 치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들을 대체해서 사용해 볼 만하다라는 점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유도화 치료, 그 전에 제가 몇 편 이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뭐 척추 질환에 양쪽으로 나오는 신경 구멍이 좁아졌을 때 초음파 유도화 도침술 굉장히 좋아요 라고 설명드렸었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딱딱딱딱 굳어지는 요 방아쇠 수지가 발생했을 때도 초음파 유도를 통해서 도침술을 시행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초음파 유도화 치료가 가장 효용성이 높은 부위는 바로 어깨 관절입니다. 어깨는 움직임이 가장 많은 그런 관절이기도 하거니와 주변에 붙어있는 연부 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연부 조직이라고 하면 뭐냐면 뼈 주변에 붙어있는 뭐 근육, 힘줄, 인대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어깨에는 굉장히 다양한 구조의 근육, 힘줄, 인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로 관찰했을 때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부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자생한방병원에서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얼마나 많이 시행을 하는지 요 한의사들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바로 경관절입니다. 어깨 관절에는 초음파 유도화 시술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면 유착성 경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관절낭이 두꺼워진 거를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인대가 두꺼워진 것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관절 그 사이의 공간이 유착 때문에 좁아진 것도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침을 놓고 도침을 놓고 할 때 침끝을 실시간으로, MRI나 엑스레이 찍으면은 사진이잖아요. 그 순간을 찍는 사진인데 초음파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사라든지 침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훨씬 더 구조물들을 피해서 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고, 병변 부위를 정확하게 찌를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하고, 그래서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침술 실제로 시행하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환자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병관절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 약간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거기가 이제 인대가 두꺼워진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도침으로 들어가서 유착된 부분을 약간 긁듯이 이렇게 박리를 시켜줍니다. 박리를 시켜주는 것이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침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약침을 같이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침으로 이렇게 유한시킨 조직들의 약침을 뿌려주게 되면 뭉친 부분이 더 많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염증 반응을 또 줄여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 수압으로 팽창을 시켜주면 앞서도 설명해드렸다시피 굳어진 관절을 이완해 주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유도해서 도침도 시행하고 그 부위에 약침을 뿌려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혀 준다, 그런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연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방에도 기존 치료들이 있고 우리 양방에서도 기존 하고 있는 치료들이 있는데,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 굉장히 좋은 치료고 부작용도 적은 치료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치료보다도 더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게 실제로 맞는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를 보시면요, 도침술을 유착성 경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시행을 해봐서 여러 가지 다른 치료들, 기존의 치료들보다 더욱더 우월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본 메타 연구입니다. 메타 연구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분석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보시면 501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봤더니 무처치,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도침술이 오십견을 치료해 주는데 더욱더 효과적이었고, 또 일반적인 침치료에 비해서 도침술을 시행했을 때 오십견을 치료해 주는데 더욱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와 비교를 했을 때도 더욱더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도침술이 오십견, 유착성 경관절염을 회복시켜주는데, 통증을 줄여주고 기능을 개선시켜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를 보시면 도침술과 수압 팽창술 비교를 한 거예요. 기존 치료법 중에 관절강에다가 직접 수압,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를 뿌려가지고 관절 주머니를 부풀려서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요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63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의 군은 요 수압 팽창술만 시행을 하고, 일부의 군은 수압 팽창술에다가 도침술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통증 수치 그리고 관절 기능 수치 같이 좋아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인대 두께, 이렇게 유착이 발생해서 두꺼워진 인대 두께도 감소하고, 유착 때문에 관절 요 사이에 공간이 좁아져 있는데 요 사이 공간도 벌어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압 팽창술만 시행한 군보다 수압 팽창술과 도침술을 시행한 군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다 좋아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연구는 체충격파랑 비교한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 충격파 많이들 시행을 하시는데요. 36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8명은 이제 충격파만 시행을 하고, 또 18명은 충격파도 하고 도침술도 받고 이렇게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격파만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도침술과 충격파를 같이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통증의 개선 효과도 좋았고, 그리고 관절 기능 개선 효과도 좋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치료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에 나와 있는 요 고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도침술은 마치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긁어주는 효과, 그러니까 유착된 것을 풀어주는 효과만 있을 것 같지만 화학적인 효과도 같이 발휘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 물질들의 레벨을 낮춰가지고 유착이 발생하게 되는 어깨의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활막, 두꺼워진 활막을 이완시켜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조직을 복구해주는 효과, 그러니까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유도와 도침술, 유착성 경관절염, 그러니까 50견에 어떻게 운용하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연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어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께 요 치료가, 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